안녕하십니까, 임선생 입시교실의 임선생입니다. 오늘은 고3 수시 관련 특집 방송 1탄인데요. 학생들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에 따른 2025 수시 문과 6회 지원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과의 경우는 다음 주에 업로드를 할 예정이고요. 오늘의 방송 내용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조합에 따른 일반고 문과 학생들의 수시 6회 지원 전략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거고요. 교육특구의 일반고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지방 일반고의 경우는 추가적인 설명을 좀 더 부연을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조합에 따른 특목고 수시 6회 지원 전략에 대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역 자사고의 경우는 일반고의 내용을 참조하시고, 전국 자사고의 경우는 특목고의 내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수시 6회 지원 전략 일반고 문과의 상황을 좀 분석을 해드리면, 내신 성적과 수능 성적 기준으로 예를 들어 내신 성적이 1등급 초중반인데 수능 성적도 국어, 수학, 탐구가 예를 들어 1, 2일 정도 나오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1등급 중반의 경우는 A타입이라고 볼 수 있고,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초중반 사이의 학생이 이제 수능이 잘 나오는 경우는 C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내신은 잘 나오는데 수능이 좀 잘 안 나오는 경우는 B타입이나 D타입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신이 3, 4, 5등급 대인데 모의고사 국수탐 기준으로 3합 6에서 7, 8 정도 나오는 학생들은 E에서 F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좌측 하단에 보시면 내신은 3, 4, 5등급인데 수능 성적이 잘 나오는 경우는 이제 교육특구의 일부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이런 학생들을 이제 을이라고 부른다라고 한다면, 이 을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정시 플러스 논술로 준비하시거나 또는 그냥 정시 올인하는 전략으로 가셔야 되는 학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유는 정시로 본인이 수시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더 높은 대학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수시 교과나 종합 전형으로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논술 플러스 정시로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정시로 뚫어야 되는 학생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 내신은 좋은데 모의고사 성적이 좀 잘 안 나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런 학생들을 갑이라고 부른다라고 한다면, 이 갑 학생들의 경우는 이하 모에서 한 3합 9 정도 되는 낮은 수준의 교과 전형을 지원하시거나 혹은 최저 없는 교과 종합 전형으로 지원하셔야 되는 학생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학생들은 일부 지방 일반고에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표를 보시고 내가 A, B, C, D, E, F, G 갑, 을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그것에 해당되는 내용을 방송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그 타입의 지원 전략을 참고하셔서 수시 계획을 수립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일반고 A타입인데 내신 1등급 초중반 정도 나오고 국수탐 수능 등급 합이 한 4에서 5 정도 나오는 학생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학생들은 내신도 좋고 수능도 잘 나오는 학생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학생들 중에 첫 번째 내신 1.0에서 1.3이 나오는 학생들의 경우는 서울대 직윤이나 수시 일반, 연세대 교과 추천, 고려대 교과 추천, 고려대 학종의 개적, 그리고 성대 학종의 탐구형 자유전공학부. 올해 성대 학종 탐구형의 자유전공학부는 수능 후에 면접이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에게는 약간 보험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경희대 학종의 네오르네상스의 한의학과를 써보실 수 있고요. 만약에 이 학생이 정시 성적이 좀 잘 나와서 연대나 고대 교과 전형이 납치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에는 연세대 학종의 화루를 써보실 수도 있고요. 여학생의 경우는 수능 최저 4합 6인 이대 약학과를 지망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대 정시까지 생각하는 경우에는 이제 면접 없는 2번, 3번이나 수능 전에 면접인 4번을 제외하고 전체 전략을 수립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신이 1.3에서 1.5가 나오고
국수탐 수능 등급합이 4에서 5 정도 나오는 학생들의 경우는 이제 앞에 내신 1.0에서 1.3 학생들과 비슷한 케이스인데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연세대 교과는 인기학과의 경우 불합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의 경우는 연세대 교과 대신에 연세대 학종의 화류형을 쓰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성대 교과나 서강대 교과 추천형도 추가적으로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의 경우는 만약에 어학 실력이 뛰어나면 연대 UD, 언더우드 학부 또는 연대 학종 국제 하스를 고려해 보실 수 있고요. 이 학생들도 연대 학종 화루 대신에 연대 교과 추천을 써보실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신에 학과를 좀 하향하셔야 될 것 같고요. 모의고사 성적에 따라서 서성 교과 종합 지원 여부를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모의고사 성적이 서성 정도 갈 성적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서성을 안 쓰고 서영고 쪽으로만 쓰는 전략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수탐 수능 등급합이 6에서 7 정도 나오는 B타입의 경우는 내신이 1.0에서 1.3이 나오는 학생들의 경우는 A타입과 비슷하게 지원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학생들의 경우는 A타입인 만큼의 수능 성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이화여대 약학은 지원하시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학생의 경우는 만약에 수시가 안 됐을 때 A타입과의 차이는 A타입은 수시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서성 이상은 갈 정도의 수능 실력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B타입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서강대 학생부 교과 전형을 추가로 쓰는 걸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B타입의 두 번째 내신 1.3에서 1.5의 국수탐 등급합 합 6에서 7 정도 나오는 학생들의 경우는 A타입과 비슷하게 지원하실 수 있는데 차이가 있는 부분은 뭐가 있냐면 이 학생들의 경우는 서강대나 성대 교과 추천 전형을 조금 더 쓰실 필요가 있고 A타입에 비해 모의고사 성적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모의고사 성적이 불안한 경우에는 여학생의 경우는 이대 교과 추천 전형을 추가로 지원할 걸 고려하셔야 되고 남학생의 경우는 최저 낮은 경희대나 외대 교과 전형을 마지막 보험으로 한 장 쓰시는 것까지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국수탐 수능 등급합 4에서 5 정도 나오고 내신이 1등급 후반 내외인 C타입의 경우는 연세대 학종 국제형의 하스 그리고 고려대 학종 학업 우수형을 써보실 수 있고요. 대신에 이 경우에는 수능 최저 4, 8을 맞추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균관대 교과 추천 또는 학종 융합이나 탐구형인데 만약에 좀 낮은 과의 경우는 교과 추천으로 써보실 수 있고 본인이 원하는 과가 성대 좀 인기학과라고 한다면 학종의 융합이나 탐구형으로 지원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양대 이대 중대 교과 추천 전형이나 한양대 학종 추천, 이대 학종의 미래인재, 그리고 서강대 학종의 일반형, 중앙대 학종의 융합 탐구형 같은 부분들을 고려해 볼 수 있고 다만 이 학생들이 서성 밑으로는 가기 싫고 본인 모의고사 성적이 중대 이상 나오는 경우에는 한양대 이대 중대 교과 학종을 빼고 고대나 서강대 성대 논술을 추가하시는 게 하나의 전략이 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학생들이 모의고사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경우에는 이대 교과 추천 전형이나 경희대 외대 교과 추천 전형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C타입인데 내신이 2등급 중반 내외 C타입의 경우는 수능 최저가 높은 학종 외에는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가기가 학종으로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려대 학종의 학업 우수형인데 좀 하위가, 한양대 학종의 추천형 올해 신설되고 수능 최저가 3합7인데 얘도 하위가, 그리고 나머지 대학은 논술 전형으로 지망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반고 2등급 중반의 경우 서성한 학종을 뚫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서성한 쪽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학종보다는 논술로 쓰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학생들의 경우 수능으로 이제 경희대 이상 간다는 확신이 있을 때는 이 전략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 학생이 학종으로 꼭 가야겠다, 논술은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경우에는 이대 학종의 미래인재나 홍대 학종 정도를 더 써보실 수 있고 건동홍수 라인의 학종은 써보실 수 있는데
서성한 중경외시 쪽의 학종은 서성한은 좀 힘들고 중경외시 쪽은 가능성이 있긴 한데 떨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존재하기 때문에 중경외시 학종을 이제 마지막 보험으로 걸치는 전략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슷한 내신인데 수능이 조금 잘 안 나오는 D타입의 경우는 내신 1등급 후반인 학생들의 경우는 앞에 C타입과 유사한데 차이가 있는 부분은 이제 이 학생들은 수능이 잘 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됐던 학생부 교과나 종합으로 가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학생의 경우는 한양대 학종의 추천형, 이대 학종의 미래인재를 붙으셔야 되고, 그래서 이 학생들의 경우는 모의고사 성적이 잘 안 나오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대 교과 추천이나 경희대 외대 교과 전형을 마지막 한 장 보험으로 꼭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신 2등급 중반 내외의 D타입의 경우는 만약 4합 8을 맞추실 수 있으면 고대 학종의 학업 우수형 하입가를 써보시는데 지금 D타입의 경우는 4합 8을 좀 맞추시기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고대 학종의 학우는 좀 후순위로 생각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학생의 경우는 정시 하한선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하향하셔야 될 수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적혀 있는 건 모의고사로 경희대 이상 간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이 전략으로 가시는 건데 D타입의 내신 2등급 중반 학생들의 경우는 정시에 경희대를 못 간다라고 한다면 한 건동수까지의 학종의 수시를 쓰시는 걸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신 지원만 하는 거는 불가능하고 이 D타입의 내신 2등급 중반 학생들의 경우는 지금 적혀 있는 것보다는 더 보수적으로 지원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ABCD 타입을 봤는데 이제 ABCD 타입 말고 약간 예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갑에 해당되는 학생들, 즉 내신은 좋은데 수능 최저가 나오지 않는 일반고 학생들의 경우는 이 학생들은 제가 봤을 땐 수시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경제적 여건이나 아니면 지방에 있어서 그 컨설팅을 받기 좀 어려운 경우에는 선생 입시연구소 카페에 문의를 하시면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들이 수시 컨설팅이 필요한 이유는 내신 수치와 모의고사 성적 및 생기부에 따라서 이 학생들은 지원 전략이 굉장히 많고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은 비용을 들이셔서 컨설팅을 받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상담을 받고 상담받은 내용을 기반으로 문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거 기준으로 제가 조금 도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을 케이스의 학생들인데 을은 교육특구에 있는 일반고 학생들이고 모의고사는 좋은데 내신이 안 나오는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원하는 대학 레벨이 높은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모의고사가 좋기 때문에 정시로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고 이 학생들의 경우는 예를 들면 한 올 2등급 정도 국수형 탐이 다 2등급 정도 나오는 학생인데 그 학생이 내가 서성한 이상을 가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 학생의 경우는 여름부터라도 논술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게 아니면 정시 올인하시는 전략으로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을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일반고 내신 3, 4등급 대 학생인데 일반고 내신 3, 4등급 대 학생들이 교과나 종합으로 서성한 이상을 갈 방법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하기 때문에 없는 길을 찾으시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붙는 전략을 선택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EFG와 관련해서는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뒤에 나와 있는 EFG의 경우는 교육특구 일반고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대부분 논술 전형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 EFG에 해당이 되지만 논술에는 관심 없는 일반고 내신 3, 4등급 대 학생들 주로 이제 지방에 그런 학생들이 많은데 이 학생들의 경우는 이제 교과 종합의 눈높이를 좀 낮추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내신 3등급대로 지원 가능한 교과 종합 전형은 인서울 하위권 대학, 흔히 얘기하는 광명상가 밑에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인서울 덕성이나 서울여대 그리고 지방 거점 국립대 교과나 학종 전형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신 4등급대로 지원 가능한 교과 종합 전형은 이제 경기권이나 수도권 대학의 교과 학종 전형, 뭐 예를 들면 수원대 같은 학교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고 내신 3, 4등급대 학생인데 교과나 종합을 생각하는 학생들은 제가 임선생 입시연구소 네이버 카페에 3, 4등급 교과 종합 전형을 좀 정리를 해놓을 거니까 그거를 보고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올해 원서 쓰실 때 주의하셔야 될 사항에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학종을 쓰시는 학생들이 학종으로 마지막 한 장을 보험으로 두시는 경우가 있는데, 학종을 상향해서 쓰시려고 하시는 경우에는 정시로 일정 이상의 성적이 나오시거나 아니면 수시에서의 보험은 한 장은 교과로 쓰셔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종 6장을 쓰시기보다는 학종 5장의 마지막 한 장은 교과로 내가 가기 싫은 대학을 마지막 보험으로 한 장 쓰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학종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대부분 학종 지원자들이 똑같은 수준의 학교 교과 학종으로 펼쳐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학종 기준으로 건동 국숭세단을 6장을 동일한 과를 지원을 하시는데, 건동 국숭세단의 학종의 경우는 건대는 붙고 동국숭세단이 다 떨어지거나, 혹은 그 중에 하나만 붙거나, 혹은 6개를 다 붙으실 수도 있고 6개를 다 떨어지실 수도 있기 때문에 동일한 수준의 대학을 6개 쓰시는 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하로 퍼트려서 쓰셔야 된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한 국숭세단 정도의 대학이 내 마지노선이라고 했을 경우에 쓰셔야 되는 전략은, 예를 들어 중경외시에서 한두 장, 건동홍숙에서 한두 장, 국숭세단에서 한두 장, 이런 식으로 펼쳐서 쓰셔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비슷한 수준의 학교 6장을 학종으로 동일하게 쓰시면 6개를 다 붙으실 수도 있고 6개를 다 떨어지실 수도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떨어지는 경우에는 재수를 해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얘기는 뒤에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대체로 그러한 경우에 수능 최저 없는 수시 6개를 그런 방식으로 쓰시는데, 수능 최저 없는 수시 6개는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수능 공부를 놓으시면 안 되고, 만약에 학종으로 6개를 쓰신다라고 한다면 하나 정도는 수능 최저 있는 걸 상향으로 쓰시고 나머지 5개를 수능 최저 없는 걸 쓰시거나, 아니면 반대로 수능 최저 없는 학종 5개에다가 수능 최저 있는 교과 하나를 써서 어쨌든 수능 공부를 끌고 가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수시는 교과 전형이나 수능 최저가 있는 학종 말고는 안정적인 합격을 확신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수능 최저 없는 전형 6개를 썼는데 운이 없어서 6개가 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이 학생은 분명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만 썼기 때문에 여름방학부터 수능 공부를 안 했을 거고요. 면접 준비 같은 걸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공부를 거의 6개월 이상 놓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학생은 재수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붙는다라는 확신을 가지지 마시고 수능 공부를 하지 않고 지원하시는 경우에는 좀 더 보수적으로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학종에서 학과를 고집하시면 선택의 폭이 매우 좁아지기 때문에, 학종에서 예를 들면 미디어 학부 기준으로 모든 대학을 미디어 학부로 쓰는 경우에는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안 좋은 대학을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실 때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인기 전공의 경우는 내 성적에 비해 상향해서 지원했을 때는 학과를 좀 조정해서 넣으실 필요가 있고, 좀 안정적인 학교의 경우는 내가 생각하는 전공과 맞춰 쓰실 수 있지만, 상향으로 지원하실 경우에는 좀 비인기 학과로 조정해서 쓰시는 전략이 합격 가능성을 높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반고 E타입, F타입, G타입을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 일반고는 교육특구의 일반고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능 국수탐 수능 등급합 6에서 7 정도 나오는데, 내신이 3등급대 정도 나오거나 내신이 4등급대 정도 나오는 학생의 경우는 이제 흔히 얘기하는 연고서성한 중경
논술 전형을 지원하시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 내신이 3등급대 이 타입의 경우는 만약에 논술 실력이 좀 부족하거나 수능 최저 기준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건동홍숙 논술로 하향 지원하는 것도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국수탐 등급합 8에서 9 정도 되는 F타입의 경우는 논술 수능 최저 2하 모 정도 되는 경희대, 외대, 건대, 동국대부터 수능 최저가 없는 인하 단국대 논술 전형까지 지원해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내신이 3등급 정도 되는 F타입의 경우는 광명상가에서 인서울 여대급의 학종에 관심이 있으시면 그 대학 학종으로 도전하시는 게 가능하고, 지역 거점 국립대의 경우에도 3등급대 교과 종합이 가능한 학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국수탐합 8에서 9 정도가 나오는데 내신이 4등급 정도 나오는 학생들의 경우는 논술 전형 지원 기준으로는 내신 3등급대 학생들과 비슷하나 이 학생들의 경우는 학종 인서울이 거의 어렵고 경기권 일부 대학만 지원 가능하다라는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국수탐 수능 등급합 9에서 10 정도의 G타입의 경우는 내신이 4등급대 상황 기준으로 봤을 때 이하 모를 충족할 수 있는 경우라면 숭실대나 세종대 논술 전형을 지원해 보실 수 있고, 이제 인하 단국 아주 광운처럼 수능 최저가 없는 논술 전형 위주로 지원하신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성신여대나 서울예대처럼 수능 최저가 낮은 학교들도 논술 전형으로 지원해 보실 수 있습니다. G타입 학생들 중에 3등급대인데 내신이 좀 향상되는 케이스들의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인서울 하이 대학의 학생부 종합을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목고 문과 수시 6회 지원 전략을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수능 성적과 내신 성적에 따라서 타입을 나눌 수 있는데 1등급 중후반부터 2등급 중반 정도까지의 내신을 받고 수능 모의고사 성적도 잘 나오는 학생들이 H타입이라고 볼 수 있고,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초중반 정도까지를 I타입, 3등급 중반부터 4등급 정도까지를 J타입, 그리고 5등급대 중에 모의고사가 좀 잘 나오는 경우를 K타입, 5등급대인데 모의고사가 잘 안 나오는 경우를 L타입이라고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타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목고 H타입의 경우는 국수탐 등급합이 4에서 5 정도 되는데 내신이 1등급 중후반인 케이스의 경우는 서울대 수시 일반, 연세대 학종의 화루형, 연세대 특기자 언더우드 학부, 고려대 학종의 학업 우수형, 고려대 학종의 계열적합형, 경희대 학종의 네오르네상스, 한의예를 지원해 보실 수 있고, 서울대 정시 지원 여부에 따라 전략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앞에 일반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대 정시를 원하는 경우에는 연대 특기자 UD나 고려대 학종의 계적처럼 수능 전에 면접을 보는 전형을 피하시는 게 하나의 방법이실 수 있습니다. 여학생의 경우는 이대 약대를 수능 최저 4학력 충족 시 지원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H타입의 내신 2등급 초중반 학생의 경우는 서울대의 경우 내신 1등급 중후반대 학생보다 학과를 조금 낮춰 쓰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지원 가능한 학과는 동일한데 경희대 학종의 네오르네상스 한의예의 경우는 합격 확률이 조금 낮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이 학생들의 경우도 서울대 정시 여부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수탐 등급합 4에서 6 정도 되는 I랑 J타입을 보면 내신이 이후 3초 정도 되는 I타입의 경우는 서울대 수시 일반 전형으로 좀 하위과를 지원해 보실 수 있고, 연대 학종의 활동 우수형도 하위과를 지원하실 수 있고, 고려대 학종의 학업 우수형은 본인이 원하는 과를 지원하실 수 있는데 좀 안정적으로 붙으시려고 한다면 학과를 하향하시는 걸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 고려대 학종의 계적도 마찬가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의 경우는 성균관대 학종 탐구형의 자유전공학부의 경우 수능 후 면접이 있기 때문에 서영고만 원하는 경우에는 자유전공학부를 보험으로 써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써놓고 1단계 합격 후에 수능을 잘 보면 면접 보러 가지 않는 방식으로 보험으로 활용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수능 성적이 잘 나온다라고 한다면 수능 최저가 4모인 고려대 논술 경영학과를 써보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학생들의 경우도 서울대 정시 여부에 따라 전략이 조금 달라지실 수 있고,
만약에 수능 모의고사가 잘 안 나오는 경우에는 보험으로 서강대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시는 걸 생각해 보실 수 있고, 연세대 학종 국제에 하스도 지원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J타입 중에 내신 3등급 중반에서 4등급까지 정도 되는 학생들의 경우는 연세대 학종 국제형의 아시아학부, 그리고 고려대 학종의 학업우 수형을 지원해 보실 수 있는데, 고려대 학종의 학업우 수형은 좀 학과를 하향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고려대 개적의 경우는 하위과 정도만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본인에게 적정한 수준의 지원은 서강대 학종의 일반형이거나 아니면 성대 학종이 3등급 중후반대 학생들의 적정 지원 가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올해 한양대 학종의 추천형의 경우는 3합치를 최저가 생겼는데, 이 신설된 전형의 경우는 3등급 중후반대 학생들이 쓰시면 합격하실 확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학생들의 경우는 4합파를 맞출 수 있을 때만 고려대 학종의 학업 우수형을 지원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오면 성대는 수능 후 면접인 자유전공학부를 지원하시고, 서성한 학종 대신에 연고서성 논술을 공략하는 전략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 J타입의 3등급 중반에서 4등급 되는 학생의 경우에 모의고사가 잘 안 나오는 경우는 중대에서 경희대 학종까지 쓰시는 걸 고려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대 학종 미래인재를 쓰신다라고 한다면 그 케이스는 붙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특목고 K와 L타입을 보면 내신 5등급 내외인데 국수탐합이 4에서 6 정도 나오는 K타입의 경우는 내신은 잘 안 나오지만 모의고사는 좀 나오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만약 경희대 정도를 정시로 갈 수 있는 성적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연고서성한이 중을 논술로 쓰시고 중대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경희대 외대 학생부 종합전형을 써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상향으로 지원하신다라고 한다면 한양대 학생부 종합의 추천형을 한번 검토해 보실 수 있는데, 합격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이대 학생부 종합전형도 가능성을 검토해 보실 수 있고, 수능이 잘 나온다라고 하면 중대 탐구형이 올해 면접이 수능 후에 있는데 중대 탐구형만 지원하시고 나머지 논술 전략으로 쓰시고요. 만약에 모의고사 성적이 잘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학생들은 한의 중 경외시 학종을 검토해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내신 5등급 내외인데 국수탐합이 7에서 8 정도 나오는 L타입의 경우는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오면 한양대 학종의 추천형을 써보시는 걸 고려해 보시고, 중경외시 학종을 지원하시거나 건동홍숙 학종까지 쓰시는 걸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K타입과의 차이는 수능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정시 가능성이 낮아서 어쨌든 학종으로 대학을 낮춰서 붙이셔야 되는 거고, 근데 이 케이스에서 서성화를 원하면 K타입처럼 논술로 지원을 하셔야 되고, 수능이 잘 안 나온다라고 하면 건동홍숙 학종 라인을 써야 되는 걸 고려하셔야 되고, 3합육이 가능하시면 이대 미래인재로 학과를 낮춰서 써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연계 수시 6회 지원 전략은 다음 주 8월 9일 금요일에 업로드 예정이고, 구독자 1000명이 돌파된다라고 하면 8월 25일 일요일 저녁 9시부터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주변 수험생 및 학부모님들께 많이 알려주시고 구독 추천해 주시면 저도 구독자님들의 수시 합격에 도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선생 입시교실 특집 1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임선생 네이버 카페 임선생 입시연구소에 더 많은 정보와 입시 자료가 있습니다. 입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알찬 입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시 6회 지원 전략 자연계편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